자, 이번 시간에는 재난 트라우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죠. 뜻밖의 불행한 일을 뜻하고 우리나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난이라는 그 데피니션 정의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UNDP라고 하는 UN 재해 기구가 있어요. 국제 기구 중에서. 거기에서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서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의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예고되었던 재난인 경우에도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큽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재난이 지속되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재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인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난 상황에서 그러한 능력을 활성화해서 회복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 사건이 오히려 개인과 지역사회 성숙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회복력, 이런 것을 영어로 이제 resilience라고 하죠. resilience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 봅시다. 재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때에는 재난의 현장에서 직접 재난을 경험한 사람과 또 재난 현장 주변에 주민이 포함되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사람, 근접 지역에 있었던 사람, 또 가족이나 친척을 잃은 사람,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사람들, 비상사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경찰, 구급차 요원, 구호 담당자, 의학 전문가,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재난의 영향을 받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면서 이 재난의 압박감에 압도가 되면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 역시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테일러와 프레이저는 재난 피해자를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차부터 5차로 구분을 했는데 1차 피해자는 재난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로서 사망, 부상을 포함하거나 상해는 있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돌보아야 하겠죠. 그 다음 2차 피해자, 1차 피해자의 가족,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들로서 재난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유족들은 심리 지원의 주요 대상자가 됩니다. 3차 피해자가 재난 상황에서 구조 및 복구에 관련하는 사람들로서 건강관리 전문가, 적십자 구호자, 성직자, 소방관, 경찰관 및 자원봉사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재난의 장면과 외상적인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4차 피해자,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현장의 목격자,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 재난과 관련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4차 피해자예요. 정부 직원이나 리포터와 같이 사건에 개입하여서 재난 상황이나 결과를 목격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그 다음 5차 피해자는 재난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재난 관련 미디어의 보고를 접한 뒤 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그 사건 때 엄청난 국민들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대단했죠. 온 국민이 다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근데 그거를 시시각각 그 방송하는 TV나 미디어들도 저는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재난이 일어난 후에 그 반응을 시시각각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5차 피해자가 된 거죠.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을 보면 재난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은 경험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체적인 피해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정신적인 외상은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 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영적 반응을 보이게 되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인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난 상황에서 그러한 능력을 활성화해서 회복하는 능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재난 이후의 경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재난 충격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정서적 문제, 또 신체적 문제, 인지적 문제, 행동 문제, 영적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은 자, 신체적 문제 보세요. 면역력도 저하가 돼요. 그러면서 탈모도 일어나고요. 스트레스성 탈모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적 문제는 자, 기억력도 감소가 되고 우선순위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행동 문제로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이 증가가 되고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죠. 또 외상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회피하면서 잦은 지각,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 영적 문제에서는 의미를 상실을 해요. 자신감 상실하고 소외감,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재난 트라우마 관련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PTSD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전쟁, 천재지변, 폭행, 교통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충격이 정신적인 외상이 되어서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죠.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많은 이재민들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지만 생활의 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서히 해소되어 갑니다. 하지만 매우 강한 심리적 충격으로 시간이 경과해도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거나 악화가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반응을 보면 재난 상황에서 외상적 사건을 악몽이나 플래시백 현상으로 반복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외상 후 반응에서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 놓으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회피, 사건과 관련된 사람, 장소, 대화를 피해요. 외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상실이 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가 되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죠. 그 다음에 제 경험, 재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악몽을 꾸게 됩니다. 마치 외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과각성이라고 해서 언제 또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서 늘 긴장하고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불안하죠. 그리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한 50% 정도가 3개월 이내에 회복하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 경험에서 사례가 홍수로 집이 침수된 어린이가 샤워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 회피는 홍수를 경험한 어린이가 물소리가 나거나 물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다니는 거죠. 과각성이라고 하는 사례는 홍수 피해 아동은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물소리가 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난의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인터벤션을 해야 될까 보면은 먼저 재난 심리 지원이 있고 두 번째 재난 발생 시 중재 원칙이 있고 세 번째 재난 후 단계별 중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로 특별 중재가 있죠. 자, 그렇다면 재난 심리 지원을 하기 전에 재난 서비스 활동과 전통적인 정신과적 접근의 이 차이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재난 서비스 활동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재난을 경험한 정상인이죠. 목표는 지지와 교육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리소스, 자원을 발굴하는 거고 방법은 방문 활동, 자문 활동, 교육 활동, 재난 경험 나눔 활동, 위기 상담 활동이 있습니다. 내용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회복하고 예방적, 전략적, 교육적, 일상생활상의 문제를 집중하는 거죠. 장소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경험자들의 생활터전, 또 근무처, 가정, 도움을 요구하는 곳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난 심리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변화는 정신병리적 문제가 아니라 재난의 충격과 관련된 일시적인 이탈 반응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이제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응급 처치 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간호를 보면은 먼저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보면은 그 밑에 첫 번째, 그쵸?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 그다음 2단계 욕구가 생존과 안전 욕구. 1단계, 2단계가 생존과 안전 욕구죠. 그렇다면 이 니드를 충족시켜 주려면 신선한 음식 및 음료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곳, 따뜻한 옷, 따뜻하게 해주거나 시원하게 해주는 등의 환경적인 지지, 안심하고 편안하게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의 접촉을 차단하고 가능한 흥분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보호해주고 사적인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줍니다.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침범받지 않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의 취재를 금지하거나 차단하는 것 등도 포함이 되죠. 불필요한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한 신체적 문제나 과거의 병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족이나 친지의 안전을 확인해주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나 공식적인 약속의 대상자와의 교류, 이런 것 등을 이제 배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재난으로 상실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지역사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독려하면서 상실을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상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이나 의존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 또는 이웃 사람을 발굴하여서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에 그 중재 원칙을 보면은 첫 번째가 강점 중심이에요. 정신간호사는 개인 지역사회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탄력성과 회복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합니다. 현장 방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이 아닌 재난 현장이나 지역사회 현장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 재난 중재의 주요 목표는 재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려는 것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지지하고 교육하고 잘 들어주고 대상자들이 당면한 문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대상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단하지 않음이 있는데, 대상자를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명명 또는 진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유형화, 진단용 기록은 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지지적, 교육적 특성을 지닙니다. 문화적 합성이라고 있는데, 대상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특성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난 후 단계별 중재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응급 단계예요.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심리 지원입니다. 재난 발생 직후 사상이나 재산상의 손실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불안을 느끼죠. 많은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유발한 사건으로부터 기인한 신체적 증상을 보고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관련된 호소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욕구는 더 중요합니다. 상해 관리, 음식과 보호소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정신건강 간호가 심리적인 응급처치 형태로 우선 제공되는 거죠. 대규모 응급 상황은 정신건강 반응을 압도하기 때문에 외상적 사건의 단기 여파 속에서 심리적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자들은 충격, 불안, 판단력 저하, 인지장애 등을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외상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죠. 심리적인 응급처치는 피해자가 받는 충격 반응을 완화시켜서 기억으로 남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의 반응이 심리적인 증상이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출혈이 있을 때 간호사가 먼저 지혈을 하고 적절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죠. 이와 유사하게
즉각적인 심리적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을 간호사가 먼저 간호하지 않고 심리 치료를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응급처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재난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은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심리적인 응급처치의 원칙을 사용해서 우선 최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급성기 1에서 3개월. 이 시기의 대상자는 충격, 불안, 또 분노, 절망, 대처 능력 저하의 증상을 보이죠. 이 시기에 중재의 목적은 심리적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재노출하는 것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죠. 재난 발생 수준과 피해 수준을 조사하고 지역 및 개인,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이죠.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고위험 대상자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재난 후 정신건강 반응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 위기중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중재의 기본 단계는 문제 정의, 지지 제공, 대안적인 지지자원 조사, 대처 기전 향상, 건설적인 사고 과정 강화하기 등을 포함을 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재난 상황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죠. 자, 만성기 3개월 이후인데 3개월도 짧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3개월 이후가 이제 만성기인데 대상자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관련 증상뿐 아니라 우울증, 약물남용, 성격장애, 지연된 애도 반응 등의 기타 정신건강 문제들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한데 정신간호사는 개인, 집단, 가족치료, 인지행동적인 접근, 약물관리 등을 시행을 하고 심각한 경우는 정신과적 치료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 집단의 자조 집단 결성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